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긴축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2차 전지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지금 그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밑에 나오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수익률대에 넣어서 목표가 터치한 하나기술 등등 2차 전지 랠리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은 좀 빅테크 중심으로 지수가 좀 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강한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이 음봉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오늘을 좀 기회로 좀 삼아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월요일인데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두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간단히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SY 살펴보겠습니다. SY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24%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SY 같은 경우에도 모듈러 재건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삼부토건이 대장이죠. 삼부토건 대장주 중심으로 급등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듈러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추가 슈팅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5,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수급 붙으면 충분히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Y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신하우징도 살펴볼 텐데요. 덕신하우징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 보이면서 현재까지 32%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덕신하우징은 목요일 날 의미 없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거래량 없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는 제가 이제 장중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런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오늘 좀 약간 반도체가 그래요. 그래서 급락 나온 다음에 물량 잡아서 또 금요일 날 상승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부분 SY와 그다음에 덕신하우징 아주 대표적인 모듈러 관련주고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13층짜리 모듈러 국내 최고층 완공이 되면서 또 상당히 모듈러 시장의 성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신하우징까지 모듈러 주택 관련주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니저님이 어떤 뉴스와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지금 이제 현대, 기아, 포드, GM 다 제쳤다.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현대기아차 2위를 기록했다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상반기 판매량을 또 현대차와 기아가 2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IRA를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영업이익까지 올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뭐 제가 이제 성화이텍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미국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서 무려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조금 정책에서 미국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보는 와중에 달성한 거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이렇게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에서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리스 판매량이 이제 급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조금 정책에서 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이 부분을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바닥권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수급이 좋은데요. 여기에 맞춰서 또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북미 쪽을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큰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 우리가 봐야겠죠. 저점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탄탄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수혜주 담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공업 한번 다시 저점에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서 또 내장재 시트류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9,0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의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 특히 이제 제네시스 판매량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바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내장재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 차와 실적과 거의 뭐 동일하게 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대공업, 현대차 대표 벤더사로서 차량용 내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제 투자금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일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현대공업이 자동차 충전 관련주로도 이제 묶이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제네시스 하면은 단일 자동차 판매 바로 단일 자동차 판매 브랜드였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차에서 지속적으로 키워서 우리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그 고급 브랜드로 렉서스가 이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네시스가 판매량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 마진율도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 거의 뭐 별다른 큰 부상이 없다 보니까 안정성에서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어필을 했죠. 그게 사실 최고의 광고였는데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고급차까지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지금 저점에서 충분히 실적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추가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 같은 자리 사야죠. 현대공업은 원래 이제 거래량 터지면 그대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급등하고 윗꼬리가 좀 잘 달리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막 20% 갔다가 그 다음에 윗꼬리 달려서 10%에 끝나고 이렇게 조금 약간 종목마다 이제 성질이 다 다른데 현대공업은 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급등할 때 만약에 잘못 사면은 또 물려가지고 한참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좀 저점에서 일단 사놓고 급등하면은 그때 팔면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련 대표 종목으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8,200원 잡아보겠고요. 성우하이텍이 그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물량 매집하다가 이번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자, 그래서 성우하이텍 다음으로 한번 현대공업 한번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동차 부품주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뉴스는 그 매일경제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애플과 헤드셋 정면 승부한다. 자, 삼성 신제품 전략 수정한다. 이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애플의 대항마를 또 신제품 예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메타의 퀘스트를 겨냥해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애플과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 그 메타의 그 헤드셋 기기는 시장에 이제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은 일부만 좀 사용하는 어떤 그 처음 도입기의 그 측면에서의 기기라고 한다면, 이제 애플은 고도의 성장기 직전에 출시한 시장 자체의 캐파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헤드셋을 이번에 만드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지금 삼성전자가 내놓는 그 메타버스 헤드셋이 거의 세계 최고 품질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애플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하드웨어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 지금 뭐 애플을 넘어설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팬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설계 기술, 팹리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혁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또 선도 기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개화기에 같이 하면서 지금은 갤럭시가 지금 아이폰보다 판매 대수만 보면은 그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 메타버스 기기를 만든다면 저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애플의 비전 프로가 약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도 갈 것 같아요. 사양별로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메타와 애플의 약 중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성능은 거의 애플급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 이렇게 XR 헤드셋의 개발이 한참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저점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선익 시스템 저점에서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OLED 증착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애플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 그 기기 관련 부품주들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애플의 비전 프로 나오고 나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용이 좋으니까 가야 되는데 기대감에 올랐다가 제품 공개하면 떨어지는 게 이 주식의 생리죠. 그러다 보니까 라운텍도 그렇고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애플의 비전 프로 공개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이고 사실 제가 아까도 개인 투자들이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한 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손절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도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공개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애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헤드셋 기기도 저는 그 출시될 때쯤이면은 엄청나게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놓고 그때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또 공급함으로써 중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매출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저점일 때 공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뭐 차트 보면은 지금 진짜 누가 봐도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돈이보잉뉴스에서 얘기해도 사실 잘 관심이 없어요. 아까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우하이텍 추천해서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공업은 관심 많으신데 이런 선익 시스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약간 이거 뭐 소외주인데 이거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점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샀다가 또 이제 좀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소외되고 다시 주목받고 하면서 원래 주식은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소외될 땐 저점이고 주목받을 땐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볼 때 일단 사놨다가 좀 잊어버리고 계시면 충분히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저점에서 사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선익 시스템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몇 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3시 4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또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그 주목해야 될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과 또 네이버 밴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